자, 오늘 장 초반 5%의 상승에 오늘도 개인들은 속았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신 우리 주주님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깔끔하게 잘 매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중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이 중요 구간에 대한 내용들은 단순히 매물대에 대한 부분일 뿐 세력들의 평단은 아직도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세력들의 매물대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매물대가 지금 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명확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개인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뿐이지 외인들의 본격적인 매도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대응이 너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매도하신 주주님들 다시 들어오셔야겠지만 이 명확한 구간들 아무 구간에서나 들고 잡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저점에 대한 부분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가면서 들어와야지만이 추후에 나오는 변동성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를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이 댓글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25년도, 26년도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후의 추세겠죠. 여러분들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내는데 개인들의 물량으로 돌파해 냈습니까? 아니죠. 외인과 누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과 프로그램. 전부 다 들어와 줬다라는 거. 심지어 금융투자까지. 금융투자는 뭡니까? ETF 상품을 주로 이용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 얘네는 고객들의 돈을 불려야 될 의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지금 삼성전자, 이 반도체, 뭐 다양한 ETF가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ETF 물량들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AI 버블이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 버블 우려에도 외국계 IB,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라라는 이 목표가 상향 같은 정말 좋은 모멘텀을 가져와 줄 수 있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상 AI 버블은 여러분들 점점 잦아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외인들의 매도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에 나스닥 시장이 열렸을 때 이전에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주가는 빠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던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오늘 새벽에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장 초반의 수급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요, 항상 사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들, 우리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기회가 잡힌 구간이겠죠. 근데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말씀을 드려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신용잔고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시 전반적인 리스크인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고객의 탁금이 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이 매수세는 뭐로 들어오는 걸까요? 맞아요. 신용 물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은요. 이 증시 자체는요. 완전히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코스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는요. 더더욱이나 리스크를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증시,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얘기인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시 시장에 넣습니다. 그 결과 지수가 정말 엄청난 폭으로 25년도 한 해 동안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한 조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 지수가 내려올 때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뚫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막연하게 그냥 나는 이 삼성전자를 포기해야겠다. 매도를 해서도 안 된다. 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큼은 매수를 말하고 있어요. 다만 증시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매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명확한 신호를 보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호는 뭐가 될까요? 명확한 신용 물량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 한마디로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 이거를 우리가 잡을 줄만 안다라고 하면 추후에 나오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 단순히 시그널만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이 상승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높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차장구를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대차장구 수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신용 물량에 대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방금 보셨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높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공매도가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 공매도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때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상한선을 긋는 게 공매도일 뿐이지 공매도가 뭐 유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게 공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물량, 자, 이 대차 잔고를 이용한 매도 물량은 뭔가요? 이게 바로 대차 잔고를 봐야 되는 그 물량이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대차 잔고는 유동적으로 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대차 잔고 같은 경우 신용 물량으로도 소비가 가능하고요. 이 매도 물량, 하방 압력을 가하기 위한 매도 물량으로도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건데, 자, 지금 신용 물량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신용 물량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게 잡혔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대량으로 좀 신용거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신용거래에 대한 물량들이 대차장고에서 나온다. 대차장고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라는 건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조정을 받은 시점에 대차장고의 폭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추후에 주가가 전고를 향해 달려갈 때 신용에 대한 비중을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스퀴즈와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상승이. 그래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명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호가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나와줍니다. 신용거래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때는 항상 이러한 신호들이 나와줘요.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반면에 증시가 강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도 위에 번호 하나 띄웠습니다. 010-7562-0272.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릴 건데, 어떻게 잡아드리냐? 원 단위의 타점이 먼저 나갑니다. 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내일 장 초반 전에 이 대체 거래소에서 전부 다 잡힌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변동성이 좀 잡힌다. 이것 또한 리스크를 잡기 위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 욕먹을 걸 감수하시면서까지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좀 알려주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 위험하다, 증시가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는 어느 때 해도, 증시가 눌리고 있을 때 해도, 올라가고 있을 때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현 구간에서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러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항상 촬영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고,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주식 뭐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가 십몇 년이 됐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아니죠. 20년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유튜브 전에는 이 TM이라고 하죠. 전화로 막 하는 사람들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유튜브로 시작한 거는 사실 한 14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주식을 처음 할 때 이 유튜버들의 영상을 가끔 좀 봐요. 알고리즘이 잡히니까 그냥 몰아떠드나 좀 봤었는데, 항상 보면 가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투자했다가 당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뭐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좀 겪어봤어요.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수억 원의 손실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잃고 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다행히도 이겨냈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꼭 저처럼 이겨낼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혼자서. 그쵸?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꼭 이런 상황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 구간에서는 꽤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고,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주주님들이라면 웬만하면 요청이라도 해보고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이유로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내일 정말 중요한 이 구간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좀 명확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선물 한 가지만 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무상증자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는 종목이고요. 유통비율 자체가 40%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띱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품절주들은 30%갈 상황에서 100% 가고요. 100%갈 상황에서 300%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이 물량들을 통제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줄까요? 고점 이외에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무상증자 종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이러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밖에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는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원단위의 타점을 좀 같이 나눠드릴 거니까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 좀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꼭 종목명만큼이라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며 우리는 너무나 기쁠 겁니다. 왜냐? 많은 막대한 수익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 공시가 나오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증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증자 정말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릴 텐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유보율 1000%가 넘어가야 되며 유통주식이 60% 미만이어야 한다. 그 말은 즉슨 최대 주주가 4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500만에서 1000만 주 정도는 되는 유통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비교가 되면서 직접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2,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우상향 정배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려되는 점이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한들 우리가 원하는 비율의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비율의 무증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사실상 이 종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1,000%가 넘어가며 턴어라운드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드시 나오는 그 상승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비교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공시가 나오고 어떤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나요? 자,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저점을 미리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3배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익률 가져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DS 단석인데요. DS 단석 같은 경우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저점 그리고 고점의 비중 한번 보면은 21,000원에서 주가가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65,000원 조금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단순히 봐도 3배보다 더 강한 상승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DS 단석과 블루엠텍보다 더 명확한 상승 구간이 열려 있고 더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모트렉스라는 종목 또한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9,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25,400원까지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비교군을 비교해봐도 제가 지금 나눠드릴 종목에 비하면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신다면 우리 주주님들, 제가 종목을 아무리 나눠드려도 우리 주주님들이 이 종목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거고 비중을 늘리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그 종목 지금 나눠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무증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추가로 타점까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뤄드렸고 더 많은 종목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알아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주가를 종목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더 강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주가 장악력이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빼지 않고도 정리하지 않고도 정말 소액으로도 안전하고 리스크 적게 많은 수익을 단기간 내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무상증자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무료로 문자 한 통 남기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무증이라고 2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